자, 저희가 일반 게시판 운영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운영 쿼리를 만들 때는 이런 거를 운영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보실 때는 그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세요. 화면 어떤 화면이 있지? 화면이 어떤 화면이 있지부터 찾아야 되네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본다. 이거죠. 그때 이제 게시판에는 1번 저희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데이터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냥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샘플 데이터, 샘플 사이트 같은 거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오라클사에 나오는 게시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웹장.com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일반 게시판 눌렀을 때 아싸, 예, 여기 있을 때 요겁니다. 요거 여기 여러 개인데 게시판이 여러 개 있죠. 그중에 요게 불번호입니다. 불번호, 넘버, 제목, 타이틀, 그 다음에 라이터, 그 다음에 여기에 히트, 여기 라이트 데이트 되셨나요? 가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는 이렇게 찾으시고 요것도 여기 또 똑같죠? 글번호, 제목, 그 다음에 조회수, 히트, 그리고 여기는 여기 라이터,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되셨나요? 이렇게 있다라고 이제 일단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글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가 있고, 조회수. 순서대로는 크리에이트한 순서대로 다시 쓸 겁니다. 조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글번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작성일이 있습니다. 작성일.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되셨나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화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뿌릴 때의 특이점이나 특징, 이런 거를 이제 보십니다. 특이점이나 특징, 또는 특징. 이게 똑같은 얘기죠. 특이점이라든지 특징이라든지. 뭐가 있냐? 이렇게. 특이점이 뭐가 있어요? 이거 보실 때 특이점, 디자인 쪽으로 말고 데이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 특이점, 예, 여기 보시면 번호가 큰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적은 순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거부터 적은 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번호가 저희가 보니까 번호가 큰 거부터 적은 순으로 가고 있는데, 작은 순으로 갔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최신 글이 맨 위에 올라왔다.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작성한 글이 맨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번호를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로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쿼리 모드로 작성하는 거죠. 얘를 select 라고 써주시고요. 이렇게 select 쓰는 거를 이제 select에 해당되는 것을 오라클 정리할 때 보면 D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쿼리 랭귀지라고 얘기하고, 다른 데서는 이거를 이제 SQL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SQL. SQL 쿼리 랭귀지. 아시겠죠? 그냥 요 자체가 SQL이다. 구조적으로 얘를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하는 랭귀지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select입니다. select.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를 선택합니다. create 된 순서대로 보면 넘버,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작성자 라이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조회수인 히트입니다. 히트 가져오자. 얘가 데이터가 어디 있죠? 보드에 열어보시면 보드에 있습니다. 이렇게 넘버, 타이틀,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히트. 보드 안에 있으니까 from 쓰시고요. from. 여기에서부터 가져옵니다. 보드에서부터 가져옵니다. 쓰시고 세미콜론 찍고 실행하시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겠는데 라이트 데이터인데 라이트 WRT 라이트 데이터를 잘못 썼네요. 제가 여기 I하고 T하고 바꿨었네요. 만들 때 크리에이터에서 만들 때 I하고 T를 만들어 잘못 바꿨었어요. 그러면 스키마로 다시 가시고요. 스키마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 스키마 여기 써가지고 할 때에 그 드랍을 한 게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 DDL 이렇게 create 만들어서 쓰는 거를 이제 DDL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이제 저장 구조를 만든다 이렇게 할 때 DDL이라고 얘기하고요. create table, sequence table 뭐 이런 거 create view 이런 것을 만들 때 이제 DD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그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말고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거 말고 얘가 틀렸어요. 틀리면은 이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면 이제 지운 다음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장 구조를 저장 구조에 해당되는 랭귀지를 DDL이라고 얘기하고 definition 랭귀지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요. 저장되어 있는 구조를 지우는 것부터 구조 제거한다. 제거 이렇게 하는 것부터 하는 거죠. 할 때 사용하는 게 드랍입니다. 드랍. 크레이트로 만든 거 전부 다 드랍으로 하셔야 되고요. 드랍 테이블 만들어서 테이블 이름 똑같이 보드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하시는데 뒤에 캐스케이드 이런 거 붙일 수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라고 붙이면 그 캐스케이드 쓰시고요. 그럼 빨간 줄로 하죠. 한 칸 띄시고요. 나오면 컨스트레인트가 뭐지? 캐스케이드가 뭐지? 부터 캐스케이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구글링해서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어학사전 항상 열어두시고요. 구글링해서 캐스케이드는 뭐지? 캐스케이드는 작은 폭포에 해당되는 거라서 얘가 여기에 만들어졌는데 얘 때문에 요거 뒤에는 요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얘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걸 폭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원래 있는 거를 얘가 다른 놈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다른 놈이 사용하고 있고 얘를 또 다른 놈이 사용하고 있고 얘를 이제 작은 폭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폭포처럼 흐르는 구조다. 아시겠죠? 캐스케이드라고 얘기하면 삭제할 건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삭제하게 되면 얘도 삭제되고 얘도 삭제되고 뭐 이렇게 얘를 삭제하고 보면 얘도 삭제되고 얘도 삭제되고 이렇게 처리하고 싶어요. 이 캐스케이드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컨스트레인트라고 나오네요.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복사 S자까지 붙여서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컨스트레인트 제약 허용되지 않거나 가용하지 않는 제약 어떤 것을 제약한다 통제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통제되어 있는 거, 삭제하지 못하도록 통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폭포처럼 제약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다 삭제한다 이런 얘기죠. 제약에 해당되는 제약을 두고 있는 것까지 캐스케이드 폭포수처럼 어떻게 해요? 드랍화시킨다 삭제해버린다. 되시겠죠?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할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삭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약이 있으면 삭제를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다 삭제해버리세요 라고 하시면 나를 쓰고 있는 밑에서 나를 쓰고 있는 놈도 다 삭제를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세요. 그래서 삭제한다면 만들면 되죠. 삭제를 해요. 그 다음에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도 1번부터 가기를 원해요. 그럼 시퀀스도 드랍 시켜요. 드랍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드랍 시킬 겁니다. 보드 언더바 SEQ 얘는 이제 제약 조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드랍 시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F4 누르면 돼요. F4 그리고 여기 write date 제가 아까 write date인데 여기 write I하고 T하고 바꿨었어요. T를 이렇게 제대로 써주시고 F5 누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삭제하고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만드는 거죠. 새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구조로 새로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키마를 만들 때는 위에다가 삭제하는 걸 만드시고요. 제거하는 걸 만드시고 밑에다가 생성하는 걸 만드시는 거예요. 크리에이트에서 되시겠죠? 만드시고 다시 이제 일반 여기 하는 데 가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하시면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현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게 맞아요. 이름은 항목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항목 이름만 나오고 실행하시면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오자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오자. 번호가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가져오자. 정렬. 데이터를 일단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order by에다 씁니다. 세미콜론 때까지 한 줄이에요. order by number descending DSC가 descending의 약자입니다. descending.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descending 잘 모르겠어. DSC 검사를 해봅니다. 해보시면 여기 이제 서포트 되어 있는데 뭐 descendant 이게 약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디센던트 만나버린다. 이렇게 자손, 후손 뭐 이렇게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실제적으로는 디센딩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내려가게 하는, 강화하는, 하향의 이렇게 됩니다. 그 실제적인 용어는 디센딩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름차순, 그럼 잘 모르면 내림차순 뭐 이렇게 쓰셔서 영어를 찾으시면 그 영어에서 디센딩 오더, 순서가 디센딩이다. 거꾸로가 오름차순. 오름차순 클릭하시면 어센딩 하고 나오죠. D를 A로 바꾸시면 됩니다. D, 어센딩 오더. 어센딩과 디센딩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어센딩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센딩은 ASC, 이 어센딩입니다. ASC, 디센딩은 DESC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자. 이제 표시할 항목에 표시할 항목을 이제 처리한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순서죠. 순서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번호가 작은 번호, 이렇게 순서를 하시는데 이걸 디센딩이라고 한다. 내림차순이라고 이해합니다. 내림차순이라고 이해하고 영어로는 디센딩, DSCD, 디센딩이라고 이해합니다. 약자로 DSC까지만 했고요. 그래서 DSC, SC까지만 약자로 DSC까지만 했어요. 이거의 반대는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반대는 오름차순에 되고요. 오름차순은 ascending, ASCD, 이고요. 그 약자로는 ASC 이렇게까지만 사용합니다. 네, 오름차순은 기본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은 생략 가능합니다. 넘버 다음에 이렇게 생략하면 ascending입니다. ascending.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 보실 거는 제가 이제 클릭을 해봐서 이런 게시판에서 이제 웹장.com 게시판을 보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개를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글보기입니다. 글보기. 그 다음 페이지에 해당되는 글보기고 데이터. 데이터가 뭐가 있지? 이런 거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글번호 있고 제목이 있네요. 제목.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데이터를 다 가져오네요. 다 가져 사용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에 대한 것을 가져야 되냐면 글번호에 대한 10번 글번호를 제가 클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클릭은 안 되죠. 지금 자바 콘솔에서 하니까. 그래서 보시려고 하는 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10번 엔터 치면은 10번 데이터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는 클릭을 해서 이쪽에 리스트에 갔는데 리스트에서는 이런 자꾸 나오냐. 리스트에서는 요 10번을 클릭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콘솔을 짤 때는 보시고자 하시는 이제 그 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글번호를 받으면 글번호를 클릭하면서 글번호에 맞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표시하는 데이터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죠. 어떠한 데이터를 표시해야 되는가. 2번 이제 클릭했을 때 2번 글보기에 해당되는 화면이 나온다. 글보기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글번호 그 다음에 제목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요. 작성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도 나와요. 작성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회수 나오고요.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아시겠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특이점이나 특징, 특이점 또는 특징. 특징은 제가 이제 번호를 선택해요. 선택한 번호에 따른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요. 선택한 번호는 지금 1번 선택하는 걸로 1번 선택하는 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글번호를 입력 받아야 되죠. 선택하라고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select 쓰시네요. select 넘버 하시고요. 번호, 타이틀, writer, write date, 그 다음에 작성자, 작성일, write date, 히트까지. 내용 빠졌나요? 내용도 있어야 된다. 그 타이틀 다음에 컨텐트, 내용, writer, write date, 히트.
그 다음 from 어디서부터? 보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요. 특이점 where 조건을 씁니다. 조건의 where입니다. 쓰시고 특이점 선택한 번호가 같다. 번호가 1번이 지금 1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리문 요 문장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는 시켜주지만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찾아올 데이터가 없어요. 아시겠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의 where 지금 select 부분은 이제 잘 아셨으니까 DLL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조건 DB에서 이제 이렇게 조건을 줄 때 조건을 줄 때 조건의 where를 사용한다. where 뒤에 이제 조건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where 다음에 조건문을 사용하는데 이때 같다 넘버가 1이다 넘버가 1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1이다 쓰실 때는 같다를 쓰셔야 되는데 이때는 한 개만 쓰십니다. 한 개짜리 이거를 1 데이터베이스는 한 개를 사용합니다. 자바하고 틀리네요. 자바하고 틀리다고요. 아시겠죠?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글보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해드렸고요. 글보기 번호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글번호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오자. 현재는 입력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이게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가 있지 다 뒤지는 건데 여기 이제 수정 삭제도 있습니다. 수정 삭제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으신데 여기는 이제 비밀번호라는 게 있어가지고 삭제하면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또 더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스키마 쪽에서 비밀번호라는 게 추가하고 드랍 시키고 다시 크리에이트 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비밀번호는 이제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없이 비밀번호 제거하고 나머지 해당되는 것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삭제에 해당되는 거 말고 수정 삭제는 나중에 보시고요. 그 리스트에서 갈 수 있는데 글보기를 갈 수 있고 맨 뒤에 보면 글쓰기가 있네요. 글쓰기 클릭하시면 여기 제목, 내용, 작성자, 비밀번호는 지금 저희가 적용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제목, 내용, 작성자를 입력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글 등록이라고 얘기하죠. 제목에 보시니까 저희가 제목에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글쓰기라고 써놨네요. 글 등록이라고 쓰고 글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글쓰기 할 때 필요한 데이터, 입력하는 데이터는 필요한 데이터는 제목 그냥 아무렇게나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고 제목이 필요하군요. 제목, 내용, 작성자를 입력받아야 되는군요. 아시겠죠? 되었습니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를 입력받는 거죠. 입력받아서 처리. 이를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점이나 특이점 또는 특징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제 데이터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거 제목, 내용, 작성자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제목 잡아, 내용 잡아, 작성자 잡아. 그 다음에 쓸 때도 제목 잡아, 내용 잡아, 작성자 잡아. 아시겠죠? 이러면은 두 가지 데이터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똑같이 잡아. 제목 잡아. 똑같이 썼어요. 두 개의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등록한 거하고 뒤에 등록한 거하고 같이 구별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아시겠죠? 없다. 데이터가 똑같아서. 그래서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별해내기 위해 뭘 만들었냐면 프라이머리 키 여기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어야 한다. 프라이머리 키인 글번호를 한 개 만들어 둔 거죠. 글번호 똑같이 이렇게 제목 똑같고 내용 똑같고 작성자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구별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순서 번호인 글번호를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순서번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위해서
지금 제목, 내용, 작성자만 입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글 번호도 같이 입력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고 쓰기만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서트 합니다. 입력할 때에서는 인서트 into 데이터 바뀌었네요. 보드에다가 집어넣자. 인서트가 넣자죠. 어디 안에? into 어디 안에? 보드 안에다가 넣자. 가로 열고 집어넣어야 될 거 지금 타이틀 집어넣어야 되고요. 내용 집어넣어야 돼요. 라이트 그 컨텐트 내용이 컨텐트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라이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번호 순서는 글번호가 있으니까 글번호를 맨 앞에 쓰죠. 맨 앞에 구조상 넘버 콤마 이렇게 되는 거죠. 글번호 가로 닫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밸류스 데이터가 여러 개 밸류스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네 개의 데이터가 여기 나와야 된다. 순서대로 순서에 맞게 맨 앞에 나오는 게 번호 그 다음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라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나와야 하고요. 그 넘버는 야 글번호 네가 기억하고 있어봐. 그래서 11억 5675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하기도 싫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 번호를 만들어주는 객체를 만들어 쓴다는 거죠. 순서 번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객체를 만들어 써요. 그게 아까 전에 만들어서 시퀀스라는 겁니다. 보드 언더바 seq에서 점 다음 글 번호를 줘. next value 다음 글 번호를 꺼내는 키워드입니다. 쓰시고 콤마 쓰시고 타이틀에다가 뭐 저희가 자바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 쓰시고 자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는 영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자 사용하시고요. 인서트 인투 보드에다 집어넣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뒤에 컬럼들에 해당되는 컬럼이라고 이해하는데 컬럼들에 해당되는 것을 안 써도 되는 게 있는데 인서트 인투 보드라고 쓰거나 아니면 인서트 인투 컬럼을 쓰셔야 되는데 뒤에 보드 뒤에 저희가 보드라는 거 보드 가로 열고 이 컬럼들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컬럼 아이디 뭐 이렇게 컬럼들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컬럼 가로 열고 해서 컬럼들을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보드로 사용하려면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입력할 때는 사용 안 해도 돼요. 저렇게 할 때만 가능하다. 어떤 데 보면 쿼리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어요. 이렇게 있거나 또 이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짝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없는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순서대로 집어넣으려고 할 때만 없어도 되고요. 나머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보편적으로 그 데이터가 다 있더라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겁니다. 이 데이터가 이거고 이 데이터가 이거고 이 데이터가 이거고 이 데이터가 이겁니다. 라고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쓰고요. 그 데이터베이스 컬럼들이 이렇게 적게 운영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고요. 대부분의 컬럼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서 내가 입력하는 컬럼들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저렇게 써가지고 입력을 해주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밸류스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밸류스 다음에 저희가 쓴 것 중에서 보드 시퀀스 써져 있는데 보드 언더바 seq 점 next value 이렇게 썼잖아요. next value 이게 next value 다음 데이터입니다. 얘는 이제 시퀀스에서 다음 번호를 받아 가져오는 거죠. 받아 가져온다. 다른 문장에서 다음 번호를 주세요라고 할 때는 무조건 이걸 씁니다. 셀렉트문에서 이걸 쓰시더라도 그 다음 글 번호에 해당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글 번호에 해당되는 것은 이게 밸류에서 인설트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셀렉트 할 때도 그 다음 글 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갑니다. 이 넥스트 밸류라는 게 한 개 있으면 1번이었으면 2번으로 2번이었으면 3번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사용하면 되시고요. 자바의 문자열은 인용부 1개로 찍습니다. 이렇게 인용부 1개 인용부 1개로 찍게 되고요. 자바가 아니라 오라클
오라클의 문자열 표시는 이렇게 인형부 한 개, 인형부 한 개로 표시, 둘러선다, 감싸주십니다. 인형부 한 개짜리를 쓰셔야 돼요. 한 개짜리를 써가지고 감싸시면 문자열 데이터가 됩니다. 쌍따 한 표를 쓰는 경우에는 감싼다. 뭔가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예. 그래서 둘러싸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문자열 앞에 인형부 한 개, 뒤에도 인형부 한 개. 됐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특별한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인식해야 돼요. 특별히 인식해야 할 문자, 인식 문자인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는 아니고요. 인식해야 할 때 컬럼이나 이름을 지정할 때 쌍따 한 표를 씁니다. 사용한다. 저희가 지금 여기 지금 소문자로 셀렉트 문장 쓸 때 소문자로 써였죠? 소문자로 썼기 때문에 여기 소문자로 쓰면 여기 소문자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 다 대문자로 나옵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문자로 나오고 있는데 저 소문자로 좀 쓰고 싶어요. 그러면 한 칸 띄고 쌍따 한 표 찍고 넘버라고 씁니다. 이렇게 특별히 뭔가 지정을 해서 사용할 때 넘버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 누르면 얘가 지금 소문자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데이터를 인용부 이렇게 쌍따 한 표를 찍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쓸 때는 그냥 인용부 한 개짜리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특별히 인식해야 될 컬럼이나 이름 같은 걸 지정할 때 이렇게 소문자를 쓰거나 블랭크, 여기에 블랭크를 띄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컬럼들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블랭크를 띄고 데이터가 다른 게 들어가면 이상해지니까 이때 여기 안에서 이제 블랭크를 여기다 써야 돼요. 그럼 쌍따 한 표를 찍고 넘버 뭐 이렇게 쓰고 번호 한 칸 띄고 뭐 1 이렇게 쓰셔서 사용을 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블랭크도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 쌍따 한 표를 묶으셔야 돼요. 블랭크 같은 특수기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꼭 이제 쌍따 한 표를 묶어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됐죠? 지금은 이제 요거 그 예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해드린 거고,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쓸 때는 인용부 한 개로 감싸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특별하게 인식해야 될 내가 소문자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쌍따 한 표를 씁니다.